그래서 이게 사람도 이제 앞으로 GMO 만들려고 이제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생물공학이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애를 골라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유전자를 GMO를 만드는 것도 그럼 허용할 건가? 그 사람들이 지금 생물공학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 잘 먹이려고 이제 뭐 살, 보리, 콩, 밀 이런 거 다 GMO 만들지요. 상추, 배추, 고추 그것뿐인가요? 뭐 돼지, 닭, 소 그렇게 다 하지 말고 막 사람을 막 GMO로 만들어 버리면 간단할 건데 그냥 사람을 GMO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광합성화를 해버리면 식물 유전자 갖다 놔. 그럼 여러분 뭐 그래 안 먹을 수도 돼요. 배고프면 햇빛만 쬐면 됩니다. 그럼. 그럼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봄에는 연두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노란색, 빨간색. 겨울에는 곰 유전자 넣어가지고 뭐 겨울 잠 자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식량도 축 안 내고. 그거 용납할 건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람 간을 가진 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키우진 안 하고 그 배아까지만 전단기까지만 딱 완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황우석 박사가 옛날에 만들려고 막 노력하던 건데 그 후원해 달라고 하던 건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돼지 세포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유전자를 이제 핵을 빼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간을 만드는 유전자를 골라냅니다. 그거를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막 번식시키고 간 하나만 해가 안 되겠죠. 간에 달린 연관기관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그거를 빼내가지고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정수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돼지 유전자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 몸에 그 난을 이식시켜 그렇게 탄생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람 간을 가진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이 안 좋으면 그거를 딱 이식하면 된다. 돼지 잡아가지고. 근데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돼지, 사람 유전자를 돼지 그만큼 섞었으면 이거는 몇 퍼센트 돼지고 몇 퍼센트 사람인가? 90% 돼지고 10% 사람이다. 그런 사람 돼지는 그냥 잡아도 되는가? 아일랜드 영화 혹시 봤나요? 아일랜드. 거기다가 보면 자기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 장기 이상 생길 때 갖다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하고 돼지만 달랐다는 게 그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돼지 만드는 거나 생물 복제하는 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물 복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리가 이게 죽어가지고 이제 박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놨니까 복제양은 생물 복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고 수정란이 되면 그 착상하면 바로 애가 됩니다. 근데 그 난을 빼가지고 그 세포 핵을 빼냅니다. 세포 핵을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 핵을 내 복제 인간을 만들려면 내 세포에서 핵을 빼가지고 거기 세포의 핵을 빼내고 그 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난을 여자하고 착수시키면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제 인간입니다. 양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난자, 수정란을 갖다가 이용한 거고 수정란을 이용 안 하더라도 체세포에서 빼가지고 세포 채취해가지고 거기를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거기다가도 똑같이 세포 핵을 빼내고 이거를 이제 분열하도록 세포 분열하도록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복제. 그러니까 태어난 게 이제 돌립니다. 복제형 돌립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보면 안에 세포에서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집어넣는 게 사람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그 아주 자그마한 걸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이거 잘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손가락 제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쇠젓가락 쓰는 사람이 한국밖에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손가락에 굵어가지고 젓가락 집을 줄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기술 앞선 게 너무 손까지 제가 좋아 이거를.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칠용 단백질 만드는 거. 아까 젖소 나왔잖아요. 젖소 이제 우유에다가 이약품 만들도록 하는 거는 이약품 만드는 건 이제 뭐 다른 곰팡이나 다른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생물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이게 소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 유전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탄생하면 그 우유에 그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우리 수정란이 이제 분열을 합니다. 8번까지 분열할 때까지는 그냥 세포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 지나면 꼭 같은 세포가 어떤 세포는 피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골수가 되고, 이게 다 달라집니다. 가는 데 따라가지고. 그 갈라지기 전까지를 줄기세포라 그래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를 빼내려면 이제 수정란에서 8번 세포분열, 14일이나 15일쯤 돼요. 8번쯤 돼요. 그때 전에 딱 끊어야지 그때 그게 세포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 지나면 이제 사람도 보면 이제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겁니다. 여기 8번 복제할, 세포 분열할 때까지. 그럼 8번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자궁에서 밖에 태어날 때가 사람인가? 안 그러면 자궁 있더라도 세포 분열해가지고 손 생기고 눈 생기고 머리 생기고 그때 사람인가? 안 그러면 수정 한 단계가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정된 때부터 생명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이제 저런 분들이고, 낙태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이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까지 실험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줄기세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생명이다. 근데 이게 이제 41번 분열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되게. 근데 문제는 14일쯤이래요. 그랬는데, 14일쯤, 8번쯤, 그 경계가 언젠가 하는 겁니다. 우리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그 경계는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딱 때가 내기 어렵다. 그래서 요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백혈병이라든지, 여기도 안 써져 있네. 뭐 백혈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루게릭병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불구로 태어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줄기세포 연구, 황우석 박사한테 아주 열광했죠. 이거 연구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생명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리 만들 때 보면 배란을 277개 사용했는데 딱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 나머지 다 어떻게 하면 다 중간에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들을.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가. 사람 실험할 때는 더 그렇죠. 황우석 박사한테 난자 제공한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제공했는데 그 난자가 많은 경우에 보면 다 폐기돼야 됩니다.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많은 여자들은 아주 희생정신이 강해가지고 이 가지고 참 좋은 연구하라고 줬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꼭 않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돌리를 만들었는데 저기 어미하고 거의 같이 죽었습니다. 수명이 세포가 분열할 때 자꾸 텔레미어라는 게 구두근 끝이 있는 게가 풀었다 열었다 하면 자꾸 끝이 닳듯이 닳아버려요. 그게 다 닳으면 생명이 끝나는데 그게 이미 다른 거를 썼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이 길지 않았다. 소 복제하는 것도 보십시오.
9,000번 시도해가지고 그 70만 원 사는데 3분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들이 중간에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실험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동물의 생명은 우리가 사람 살기에 동물 생명 무시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싼 치료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블루베리라 했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가 또 어디 나 있는가 하니까 배아에서도 나오지만 안 그러면 태반에서 많이 있어요. 태반에서.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있습니다. 골수나 혈액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줄기세포가 혈액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혈액만 되고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주로 골수만 되는데 혹시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태반을 애 놓고 나면 막혔죠. 나중에 그 애가 컸을 때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빼가 처리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태반을 갖다가 딴 사람들이 막 이제 빼가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그러는데 뭐 김기춘이나 최순실 여사가 근데 그게 맞은데 한 수백만 원씩 한 번 맞는데 돈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수억 원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되가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이게 뭐 피를 만들라고 넣어놨는데 피가 아니라 딴 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이렇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해버린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목적이 뭐 미용 목적, 회춘 목적, 늙은 영감들 회춘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윤리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그걸 쓰는 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썼다고 여기 지금 제공되고 있지.